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의 11월 달 배당금은 31원이 지급되면서 전년도 동월 대비 2원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년도 총 배당금 예상은 424원으로 12월 달에도 동일한 31원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에 연간 총합산 배당금은 424원으로 계산되며 이를 25년도 월 평균으로 환산해 봤을 때는 35.3원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주가 약 4,750원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25년도 예상 배당률 환산은 8.9%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트전자 공시에 이제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위 랭크 6개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메커린프라는 전년도 이제 3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2%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메커린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게 비중이 굉장히 높게 23%나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포트폴리오 랭크 2위에 포지션한 KB 바레 인프라는 전년도 동분기 대비는 영업이익이 5% 감소, SK 리츠는 29% 상승,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마이너스 30%, 롯데리츠는 분기 보고서와 반기 실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를 아직 정리해내진 못했는데 소폭 상승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JR 글로벌 리츠는 6%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도 좀 특이사항으로 지켜보고 있는 대상은 포트폴리오 1, 2위사가 인프라 리츠들인 부분과 그리고 2위에 포지션된 KB 바레 인프라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츠사들이 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배당금이 감소하거나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25년도 상반기 배당금이 약 8% 정도 증가해서 지급되는 모습을 KB 바레 인프라에서 보여줬는데 이제 23년도 상반기 배당금은 300원이었고 24년도 상반기 배당금도 300원이었는데 325원으로 8% 정도 증가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상반기에 325원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가는 기대감 때문인지 거의 20% 정도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메커리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5년간의 배당금 지급 이력을 살펴보면 쭉 상승해오던 배당금이 22년도에 770원이 지급되고 23년도에는 775원,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배당금이 마이너스 15원 감소하면서 760원이 지급되는 이벤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드는 이벤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 상반기 배당금 또한 23년도에는 385원을 지급하던 것이 24년도에는 380원, 25년도에도 380원으로 해서 배당금이 성장하여 지급되지 못하는 형태를 보여주면서 주가 또한 3년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치사들은 정말 배당금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 이 배당금을 성장해서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에서 운용 수익과 운용 비용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25년도 3분기의 운용 수익은 774억으로 해서 전년도 3분기 운용 수익이었던 743억 원 대비해서 4.2%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좀 눈에 띈 비용은 운용 비용 자체가 24년도 3분기에는 197억 원이었는데 25년도 3분기에는 174억 원으로 감소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는 11%나 운영 비용이 감소한 부분이다 라고 명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자 비용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바라보는데 24년도 3분기의 이자 비용은 69억 수준이었는데 25년도 상분기의 이자 비용은 크게 감소해서 37억 원으로 감소한 측면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인지 순이익 또한 24년도 3분기에는 545억 원이었던 부분이 25년도 상분기에는 599억까지 성장하면서 약 10%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수익과 이제 당기 수익이 각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익 증가 및 이자 비용 감소에 기인하였다라고 명시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며 25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계의 측면을 바라보더라도 24년도 3분기에 메커리 인프라의 누계 실적은 약 3,300억 수준이었는데 25년도 3분기까지의 누계는 3,540억으로 해서 약 6.8% 실적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도 누계 측면에서도 8.8%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자 비용 부분이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합산을 살펴보더라도 약 166억 원 수준이었던 이자 비용이 115억 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계 순이익 증가도 이제 3분기와 동일하게 10% 정도 증가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의 사업 모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분들이 도로 그리고 도시가스 3가지를 추가했었고, 최근에는 하남 데이터 센터를 23년도에 완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이며, 이 중에서 특이사항으로는 2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 수정산 터널이 사업이 종료되고, 그리고 28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 제2 순환도로 1구간의 사업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인프라 리츠의 특성상 아파트나 빌라들도 비슷할 텐데, 대략 약 30년 정도의 신제품 수명 주기처럼 30년 정도 운영된 상품들, 인프라 리츠사들에게는 이런 도로와 터널 같은 부분들이 상품들일 테니까 약 30년 정도 운영된 상품들이 종료가 되고, 27년도부터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신사업으로 개통 예정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8년도부터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이 종료된 것과 같은 시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개통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인 26년, 27년 그리고 28년도까지의 특이사항으로는 두 가지의 기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두 가지의 신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측면들을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직은 27년도와 28년도의 일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 모델들에서 수익이 스탑되고 신사업 부분에서 이제 수익이 스타트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료되는 상품 수익보다 신규 상품의 수익이 크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발전시키는 게 기업들의 생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츠사들도 배당주들과 동일하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실적의 우상향과 지속 가능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며, 이 금리는 환경적으로 거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리츠사들에게는 실적에 직격탄을 주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가 정확한 시점과 시기,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약간 대응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각 리츠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영위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임대 수익, 인프라 리츠의 경우에는 새로 이제 공급한 도시철도라든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이제 수요를 잘 예측해서 사람들이 많이 쓸수록 관련 수익이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운영 수익 합계가 사실 6.8% 증가했다라는 부분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닌데, 리츠사들은 사실 수십 %씩 운영 수익이 증가할 수는 없는 구조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측면은 폭은 아니었지만 운영 수익이 증가하고 이자 비용을 감내시켰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의 자산 배분 전략의 모티브가 된 변동성이 매우 큰 투자의 사계절들을 안정적으로 방어하며 더 잘 즐기기 위한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은 더 꾸준히 얻기 위하여 활용 중인 올해더 포트폴리오 PDF 전자책을 소개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타이밍 예측을 줄이고 주식 몰빵, 특히 이 개별 주식을 줄여서 비중이 다소 낮더라도 자산 배분 전략을 활용하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정기 투자 전략, 이 둘의 장점만 제대로 확실히 이해를 하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성공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대가들이나 유명한 헤지펀드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대부분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것이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특정 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게 투자하여서 큰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과 정기 투자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PDF 전자책입니다.